사람과 직업연구소의 정도영 소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의자에 앉으신 지 한참 한 10분 되셨는데 제가 혼자 너무 주저리 말이 많았네요. 아닙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소장님 뵈니까 그 상담하러 오신 분들을 많이 이제 그 죄취업 관련해서 상담도 해주실 텐데 네. 좀 편안하게 해주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네. 뭐 그럼 받아들이신 분들이 또 어떻게 네, 생각하시냐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래요. 혹시 뭐 이제 그렇게 상담해드렸을 때 추후에 이렇게 연락 주신 분도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꽤 있으시죠. 아. 예, 특히 좋은 일 같은 경우는 네, 좋은 일이 생겼다고 연락을 주시고요. 네, 네. 좀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도 지나고 나서도 연락 주시는 경우들도 꽤 있긴 있으세요. 네, 네. 이렇게 계획 설계도 해드리지만 또 추후에 이렇게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그런 것들도 소장님께서 꼼꼼히 또 살펴주시는군요. 네, 그 대부분 누군가 얘기할 곳이 필요한 사람들인 경우가 많아요. 가족에게도 얘기하기 힘든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누가 들어줄 사람이 없는 분들. 네, 그런 네, 경우도 네. 있고요. 네, 네. 그렇군요. 중장년 그 취업 컨설팅을 오랫동안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이제 강의도 하시고 또 일도 하시고 글도 쓰시고 아주 다양한 소위 말하는 요즘에 엔잡러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주로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근데 이제 한 가지 주제를 갖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직업 문제하고 생애 네. 설계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강의나 상담 뭐 글쓰기 이런 것들로 풀어내는 거니까 네. 여러 가지 직업을 가졌다기보다는 하나의 주제를 그렇죠. 여러 가지 형태로 풀어내는 것에 가깝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이 사람과 직업의 연구소, 저는 이름이 참 마음에 드는 게요. 일단 직업보다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먼저 앞에 있어서 참 좀 뭐랄까 마음이 좀 푸근해진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까지 예리하게 봐주시는 분이 많지는 않은데 네네. 그건 진짜로 사람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명을 네네. 하신 건가요? 네. 직접 지으신 거죠? 네. 이게 여기 사람과 직업 연구소 언제 창업하셨고 어떤 일을 주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창업은 2014년 8월에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달 말이 되면 딱 만 10년이 되네요. 네. 그리고 주로 하는 일은 퇴직을 앞두신 분 네. 혹은 진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 또는 취업에 기술적인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네, 네. 강의와 상담을 주로 합니다. 네, 그러셨군요. 이게 이제 올해로 이제 2014년에 하셨으면 이제 10년 차신 거죠. 네. 이게 뭐 다양한 범위가 있을 텐데 이렇게 재취업에 어떻게 주목을 하게 되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일단 제가 20대 때부터 직업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방황을 좀 심하게 했는데 네, 하고 싶은 거는 거리낌 없이 좀 뛰어들었던 편이고요. 네. 근데 또 재미없으면 그만두는 것도 거리낌 없이 빨리 그만두다 보니까 네. 굉장히 방황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대 후반에 어느 날 돈이 떨어져서 네. 택배를 뛰게 됐는데 그때 이제 첫날 교통사고가 나면서 아이고. 제가 교차로를 굴렀었거든요. 네. 그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고 왜 이러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네네. 도대체 직업이 뭘까 싶어서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려고 네. 고용지원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고용지원센터. 예, 그 당시 지금은 고용복지센터라고 하죠. 근데 거기서 상담을 받다가 그분이 하필 또 저한테 직업 상담사를 추천해 주셨고 네. 또 저도 이런 곳에서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준비를 했고 실제로 1년 반 만에 고용지원센터를 들어가게 됐었습니다. 거기 직접 취업을 하신 거예요? 거기 그냥 상담 가신 건데 그 센터로 취업이 되신 거네요? 예. 어떻게 그럴 예. 수가 그때 마침 그 노동부에 그 네. 직업 상담사 노동부에 상담원 공채가 있었었고요. 있나요? 그때 어떻게 또 용케 통과가 돼서 면접을 잘 보셨나 보네요. 예, 면접을 잘 결정적인 답변 어떤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답변을 뭘 했더니 그때 그 면접위원들 눈빛이 다르더라. 그런 거를 느끼거든요.
글쎄요. 지금 정확하게 기억나는 건 없는데 네. 뭐 사람과 관련해서 뭐 그런 질문을 했던 건 기억이 납니다. 뭐 네. 사람 때문에 좀 힘든 것도 많이 겪을 텐데 어떠냐라고 물었을 때 사람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사람 때문에 행복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라도 뽑겠네요. 아, 그렇습니까? 아 정말 네 답을 아주 잘 하셨네요. 재치 있게 하신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그렇죠. 우리가 사람 때문에 울기도 울지만 또 웃기도 많이 웃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소장님 오늘 저희가 이제 소장님 모신 거는 그 우리 사회 이제 5, 60대 이제 한국 사회가 100세 사회가 되다 보니까 말이죠. 이 5, 60대들이 조기에 은퇴를 하고 제2의 인생을 정말 멋있게 좀 열어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방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소장님 모셨는데 이 5, 60대 만나보시면은 어떤 걸 가장 큰 고민거리로 안고 계시나요? 일단 퇴직할 때 다음 수순에 대해서 명확한 생각을 갖고 나오시는 분이 생각만큼 많지 않으세요. 네.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일단 재직 중에 뭐 바쁘다 보니까 그런 준비를 전혀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 네. 혹은 뭐 지쳐서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퇴직하고 생각해 보지라고 생각을 좀 늦추시다가 네.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어쨌든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좀 방황을 하게 되죠. 나오셔서 네. 정확히 뭘 해야 되겠다라는 게 없으니까 보통 그렇게 나오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시면서 한 1년 정도 시간을 보내시게 되시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굉장히 쫓기게 되세요. 네네. 그래서 방향을 좀 급하게 틀다가 생각지도 못한 실패를 맛보기도 하고 대표적인 게 창업이겠죠. 이런 경우에는. 예. 우리가 얘기하는 뭐 치킨집을 뭐 네, 창업한다든가 근데 뭐 체인 그런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네. 대표적으로 보면 50대, 60대의 경우는 사실 본인이 좋아서 사장이 되지 않는 케이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네네. 창업으로 트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뭐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나오기 전에 얼마나 준비를 했느냐가 좀 관건인데 네. 이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소장님 그렇습니다. 이 5, 60대 분들이요. 어떤 회사나 직장에서 보통 이제 임원급들 또 과장 이상의 뭐 부장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뭘 따로 준비할 시간이 없다. 그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럼 막상 이제 은퇴하게 되면은 또 내가 준비를 못했으니 또 악순환이 거듭되고 말이죠. 맞죠? 근데, 네. 네. 제가 그런 표현 많이 하는데 시험이 6개월 남았는데 6개월 동안 시험 준비한 사람하고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지낸 사람이 시험 결과가 같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네네. 네. 사실은 재직 중에 뭐 다른 준비를 하는 사람이 욕을 좀 먹는 경우는 있어도 네. 대체로 그런 분들이 노후의 생활을 좀 더 유연하게 대응을 하시는 경우가 많죠. 네. 요즘에 이제 퇴직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죠. 과거에는 뭐 60세까지 이렇게 하셨던 분들 많이 계신다면 네. 요즘은 50대 초반 뭐 심지어는 40대 후반에도 퇴직해서 나오신 분들 계시고.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는 근데 이제 조금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이 보통 3가지 정도의 직업적 이벤트를 만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이벤트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49세선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네. 이 주된 일자리는 개인이 살아오면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고 급여가 높았던 일자리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이 일자리에서 이탈하는 게 좀 빠릅니다. 네. 이게 49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그 다음으로 이제 맞이하는 게 정년이고요. 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맞이하게 되는 것이 완전한 은퇴의 수순이죠. 네. 네. 근데 이게 통상 우리나라에서는 평균으로 보면 73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마지막 완전 은퇴는 또 점점 더 연령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사람들이 일찍 은퇴해 봤더니 별거 없더라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죠. 네네. 그렇군요. 자, 이게 이제 정년 퇴직하신 분들이 또 이 방송 많이 듣고 계실 텐데 정년 퇴직 후 하는 3가지 착각이 있다고 소장님이 말씀하셨다면서요. 그게 네.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대표적인 게 돈 준비가 되면 노후 준비가 얼추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그 첫 번째가 될 겁니다. 아니 그 끝난 거 아닙니까? 예, 개별적으로 물어보면 사실 노후 준비가 돈 준비가 되면 끝입니까라고 물으면 보통 아니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네. 다른 것들도 생활에 많이 남아 있으니까 직업 문제, 가족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묘해서 돈 준비가 되면 마음이 놓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준비를 좀 소홀히 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직업 문제죠. 아. 그런데 직업은 생각보다 여러 가지 측면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네. 사람들과의 관계, 재무적인 측면, 개인의 생활 측면 여러 가지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그렇게 간과돼서는 안 되는 문제라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노는 게 쉬운 줄 안다는 겁니다. 아. 아니 제가 다 착각을 하고 있었네요. 저는 지금 놀고 싶거든요. 아, 네. 그건 네. 당연하시죠. 왜냐하면 네. 일하는 중에 노는 것은 굉장히 달콤하죠. 일하다가 놀면 재밌습니다. 네. 근데 저는 계속 노는 사람이 네. 계속 노니까 너무 재밌어요라고 하는 얘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 일단 노는 게 보통 이제 재직 중에 계신 분들이 노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좀 부풀리시거든요. 네. 왜냐하면 특히 40대 50대 쪽에서는 너무 지쳐들 있어요. 그래서 마치 내가 오래 버티냐 일이 오래 버티냐 한번 해보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그냥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이렇게 힘이 들면 쉬고 싶은 생각이 꿀뚝 같죠. 그렇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면 좋지만 퇴직 이후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내실 때 제일 먼저 맞이하게 되는 건 무기력해지는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에게 퇴직 이후에 일자리를 권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정도 나이까지 일했던 분들은 일하는 것이 가장 쉬운 선택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예. 네. 또 역설적이기도 하는데 아무튼 또 그 퇴직하신 분들 얘기를 말씀을 들어보면 말이죠. 이렇게 직장 생활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일이 없으면 그 아까 무기력해진다는 표현하셨잖아요. 네. 그거만큼 정말 힘든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뭔가 소위 말하는 루틴, 맞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딘가로 향하는 것 이거 자체가 굉장히 행복이 아닌가 싶은데. 실제로 제가 굉장히 많이 본 케이스들이 그 무기력에 빠져드는 케이스였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가족들이 내가 퇴직하면 시간을 많이 보내줄 거라고 기대를 하게 되죠. 아 가족과 이제 보낼 시간이 많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네네. 우리 딸내미 아들내미가 나랑 놀아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네네. 근데 이게 일단 가족들에게 그 상황을 좀 물어봐야 되는 거죠. 네. 네. 가족들이 과연 그렇게 시간이 많은지도 의문이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배우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퇴직하시면 남성분들이 많이 얘기되는 게 삼식이 논쟁 있죠. 네, 삼시세끼를 예, 예.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예. 거. 근데 이게 삼식이 논쟁의 본질은 제가 보기에는 밥 차려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배우자가 나를 밥을 하루 종일 차려준다라면 네. 그때는 배우자는 아무것도 못하고 내 옆에 붙어만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네. 사실 배우자의 개인 시간을 완전히 제약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혼자서 밥을 챙겨 먹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배우자가 계속 챙겨주길 바란다라면 이건 좀 배우자에게 가혹한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어떤 셀프 삼식이는 괜찮은데. 괜찮죠? 네. 어떤 아내의 도움으로 세 끼를 내가 다 챙겨 먹겠다. 그건 조금 그건 아니다. 아, 네. 보통 배우자들이 힘들어하죠. 그건 큰 네. 착각이다. 네. 이 방송 들으시는 우리 남편분들, 큰 착각 중에 한 가지가 그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착각은 이제 다 말씀하신 건가요? 네네. 네, 뭐 네. 굳이 하나 더 보태자면 네, 우리가 내 자녀들의 나이였을 때도 우리 부모님들과 그렇게 열심히 안 놀아줬다라는 거죠. 아 그렇죠. 네, 근데 왜 나는 놀아줄 거라는 기대를 하는 건지 이것도 한번 돌아보긴 해야 됩니다. 네. 소장님 말씀 이렇게 쭉 들으니까 정말 이제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나? 약간 그런 좀 외로워지겠다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되는데 맞습니까? 그게 이제 가족들하고 관계를 굉장히 잘 맺어 놓으신 분들, 네. 주변 인적 관계를 잘 맺어 놓으신 분들 상대적으로 덜한데 일만 하셨던 분들은 일이 없을 때 굉장히 빠르게 그 외로움을 느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통상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재취업이라는 순서를
밟게 되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재취업을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 후유증이라는 게 있군요. 이게 퇴직 이후에 감정과 정체성에 대한 혼란, 그리고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상황. 뭐 조금 전에도 이제 착각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퇴직자 65.4%가 이 퇴직 후유증을 겪고 있군요. 네네. 네. 이 퇴직 후유증을 좀 벗어나는 방법.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남성과 여성이 좀 다른데요. 네. 남성의 경우에는 10명 중에 7명 정도가 사실상 퇴직 후유증에 시달립니다. 아, 근데 대부분 상당수가 일을 다시 시작하시는 것으로 극복을 하고요. 네. 여성의 경우는 반대로 보통 여가 활동 같은 걸 좀 늘리시는 걸 중심으로 여가 활동이요. 네네 이 퇴직 후유증을 극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일과 여가 활동. 네네 여가 활동은 상당히 뭐 범위가 큰데. 크죠. 네. 네. 근데 남녀가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성의 경우는 모든 것들이 직장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네. 퇴직과 동시에 인맥이 한 7, 80%가 한 방에 날아가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친구를 좀 사귀어야 될 텐데 새로운 친구도 잘 못 만든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결국 남는 게 가족뿐인 거고요. 아. 그래서 가족에게 더 집착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네, 네. 반면에 여성은 사실 일이 없어도 상대적으로 활동 반경이 줄어들지를 않아요. 아. 예.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일이 없어도 덜 심심하다라는 거죠. 그동안 해온 게 있고 네네. 해온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계들이 있고 네네. 그리고 엄마의 역할이라는 건 사실 일을 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좀 분명한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이제 굳이 일이 아니라도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렇군요. 남녀 사이에 이제 그런 좀 차이점들이 있네요. 네네. 네. 그렇군요. 자. 띵동댕동 띵동댕동 반짝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정도영 소장님 앞에서 제가 좀 이렇게 촐싹대는 그런 반짝 퀴즈를 내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워낙 좀 차분하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좀 차분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어쩔 수 없네요. 자, 소장님 반짝 퀴즈를 제가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 네, 한번 내볼 텐데 오늘은 특별히 보통은 OX 퀴즈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은 제가 사지선다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사지선다형. 네네. 네. 근데 사지선다형 객관식으로 내드리지만 사실 우리 인생에 정답은 없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아니 나선홍 씨 그거 아닌 그것도 정답 같은데 이렇게 오늘 주장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내보겠습니다. 네. 다음 중 은퇴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자격증, 2번 제2의 직업, 3번 연금, 4번 주식 계좌. 네. 다음 중 은퇴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게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아닌 겁니다. 1번 자격증, 2번 제2의 직업, 3번 연금, 4번 주식 계좌.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 제철 강원도 곰치 100%를 한 병에 담은 건강음료, 곰치 미세차, 주식회사 다이아린에서 20K 순식물성 샴푸와 린스, 웰빙 플러스에서 하이리 클렌징 폼, 신화 코스메틱에서 얼굴 전체에 바르는 로디니아 달팽이 뮤신 아이크림, 그리고 어제부터 또 냉면 선물이 붙었죠. 차슈로 냉면을 덮다. 냉면의 명가 청송심에서 차슈 냉면 세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답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네. 소장님, 네. 네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네. 힌트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보통 퇴직하시고 네. 시간이 많이 남으시고 돈에 좀 여유가 있으실 때 네. 이거를 많이 하시려고 드시는데 개인적으로는 워낙 상담을 하면서 뵀던 케이스들로 보면 네네. 굳이 권하고 싶지는 않은. 굳이 권하고 싶지 않아요. 뭐 하실 수는 있으시되 공부를 충분히 겸하시고 네. 뭐 장기적인 방향이라면 모르겠으되 그렇죠. 날마다 붙어서 계신 경우는 제가
좋게 끝나는 경우를 별로 많이 못 봐서 그 끝이 안 좋다. 예. 그런 말씀해 주셨고 이게 공부를 해도요. 사실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 미래의 어떤 불확실성. 그렇죠. 예. 그게 가장 크죠. 네. 네. 어쨌든 하실 수는 있는데 할 수는 있다. 매일같이 붙어 계신 거는 좀 안 하시는 게 네, 훨씬 네. 좋지 않을까 싶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물론 뭐 이걸로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네. 네. 하지만 은퇴 이후에 하시는 거는 좀 조심하셔야 굉장히 된다. 안정적인 거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여기도 안정적인 방법과 굉장히 모험적인 방법이 있을 텐데 대부분 좀 빨리 결과를 얻고 싶으셔서 그런지 모험적으로 덤비시는 경우를 많이 봐서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입니다. 9629번님이 정답 2번 제2의 직업 그러셨고요. 0244번님은 어우 나성욱 씨 다 필요한데요. 이런 또 답이 왔고요. 7443번님은 긴가민가 했는데 힌트가 좋아요 그러셨고 0773번님 소장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다양한 답변이 오고 있지만 그래도 한 번호로 정답이 지금 수렴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내드리고 노래 하나 듣고 오죠. 은퇴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자격증, 2번 제2의 직업, 3번 연금, 4번 주식계좌입니다. 진영님이 그래도 위험은 있지만 투자 자리에서 이익 창출하면 되지 않나요? 그러셨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힌트를 아까 소장님께서 드렸죠. 안 하느니만 못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3007번님이 정답 4번 주식 쫄딱 망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네. 아유, 네. 자, 여러분 상담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여다볼 텐데 이 자격증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소장님 나오신다고 하니까 네. 어떻습니까? 이 자격증도 뭐 워낙에 뭐 많은 자격증들이 있어서 일단 뭐 자격증을 따면 어쨌든 재취업할 때 좀 더 유리해지는 것은 네네. 사실이고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자격증에 대해서 좀 지나친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면 뭐 고소득, 뭐 재취업도 쉽게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네. 이게 다 개별적으로 좀 봐야 돼요. 일단 자격증을 딴다고 고소득이 바로 보장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자격증이고요. 네. 예, 그다음에 뭐 재취업이 바로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재취업이 쉽게 되는 자격증들은 정작 따신 분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분야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네네. 뭐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요양보호사 같은 게 그런 게 있을 텐데 요즘에 많이들 그거 취득하시려고 많이들 공부하시던데요. 예, 굉장히 일자리도 많이 나옵니다. 저는 요양보호사 따신 분이 일할 데가 없어요라고 하는 말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문제는 그 일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예, 정작 따시는 분들조차도 실제 현업에 들어가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네네. 공인중개사 준비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최근에 뉴스를 보면 또 부동산의 그 폐업 문제 이런 문제도 또 있고요. 네. 공인중개사는 사실 몇 년 전부터 이미 구조적으로 과당 경쟁이었습니다. 네. 지금 실제로 그 현업을 하시는 분들의 절반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할 만큼 워낙 과당 경쟁이었고요. 네네. 거기다가 최근에는 청년층 중심으로 직거래가 워낙 활발해지고 인터넷 시스템이 이걸 뒷받침하면서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군요. 소장님 이런 거 자격증 어떻습니까? 지게차, 뭐 굴착기 자격증, 전기기능사, 주택관리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자체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네. 예, 다만 이때도 이제 몇 가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나이와의 매칭 문제 같은 것들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면 최소한 50대 정도에는 진입을 이루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50대는 따놔야. 예. 이거를 이제 써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택관리사는 뭐 70대에도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을 70대에 진입해도 돼요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과거부터 이제 해 오셨던 분들이죠. 그렇죠. 아무리 늦어도 50대에는 들어가셨던 분들이고요. 네. 정말 드물게 60대에도 되시는 분이 있긴 있는데 그 경우는 훨씬 더 어려운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만약 그 자격증 같은 거 이제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근데 이제 퇴직은 해야 되고 이런 분들이 이제 은퇴하고 나시면 주로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을 주로 많이 하십니까? 사실 직업 시장은 생각보다 선명합니다. 네. 내가 준비가 돼 있다라면 준비된 일을 좀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라면 결국 누구라도 대체가 가능한 단순 업무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네. 근데 이게 여기서 타협이 안 되시는 분들이 좀 생기죠. 네. 그러면 이제 장기 실직으로 빠지는 경우들도 생기는 것이고요. 네네. 퇴직 후에 그 경비 일도 이게 경쟁률이 치열하다. 이런 뉴스를 접했는데 경비원 같은 일들은 어떻습니까? 일단 여건에서 조금 고민이 많죠. 네. 꽤 많은 분들이 사실은 경비원을 선호해서 가는 것보다는 그 일자리 정도밖에 없으니까 가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다가 경비원은 뭐 잘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잊을만 하면 갑질 문제 뭐 불법적인 고용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는 데다가 또 최근에는 대기업 보안업체 같은 곳이 아파트 경비를 위탁을 맡아서 운영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네. 뭐 이런 문제들을 좀 감안하면 시장이 안정적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죠. 네. 자, 지금부터는 이거 청취자분들이 질문 주신 자격증들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실제로 그 지게차 자격증 경우 5, 60대가 많이들 취득하는 자격증 1위라고 이게 하는데 맞습니까? 국가 기술 자격증 중에서는 1위가 맞습니다. 지게차가요? 예. 왜 이런 건가요? 일단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보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일자리가 그만큼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고요. 지게차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네네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운전을 하셨던 분들이 이 접근성에 대해서 조금 더 편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좀 운전을 할 수 있으니까. 네네. 네. 그래서 손으로 그냥 내 몸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 지게차를 이용해서 좀 운전하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네네. 아무래도 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 굴삭기라고 표현하는데 굴착기 자격증은 어떻습니까? 공식적인 명칭은 제가 알기로는 굴삭기가 맞고요. 네네. 근데 이제 이건 지게차하고 굉장히 유사한데요. 그 고민이 그 굴삭기 같은 경우는 제일 큰 고민이 자격증을 따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격증을 따고 일을 시작할 때 그 초기 경력을 쌓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대표적인 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죠. 예를 들면 전문가가 오면 익숙한 경력자들이 오면 한 2시간 만에 끝날 작업을 초보가 오면 하루 종일을 잡아먹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죠. 사람들은 점점 경력직을 많이 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초기 경력 형성이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팁 아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럴 때 그 자신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인맥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제일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수하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이 초기 경력을 쌓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인 거죠. 제가 아까 그 소장님 말씀 중에 직장 생활만 하다가 본인의 뭐 취미 생활도 없이 그냥 직장만 회사 집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은퇴를 하니까 친구가 없어요. 이런 분들께 미리 좀 이렇게 좀 인적 네트워크를 좀 관리하면 좋다. 그런 말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퇴직하시는 분들한테 인간관계와 관련해서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거는 퇴직 전에 일단 먼저 퇴직하신 분들을 최대한 많이 만나보시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선배님들을. 결국 그분들이 내 미래의 자화상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퇴직하시기 1년 전에 웬만하면 인간관계들을 좀 깨워놓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남성들의 경우는 퇴직하시기 1년 전에 전화를 못 하시면 퇴직하고 전화를 못 하세요. 생각해 보면
좀 너무나 그 심정이 이해가 네네. 되죠. 네. 왠지 필요할 때만 전화 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더 못하시게 되시니까 네. 퇴직 전에 사람을 만나는 건 일단 그것 자체만으로도 준비에 도움이 되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해놓으시면 나중에도 전화하시기가 훨씬 편하다라는 거죠. 네네. 자, 그 이런 자격증도 있네요. 숲해설가. 네네. 이런 경우는 이제 숲해설가 같은 경우는 좀 말씀을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숲해설가 자격증도 상당히 인기가 있다면서요? 일단 시니어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야죠. 그러세요. 네. 그렇긴 한데 네.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분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사실 여기도 이제 이 숲해설가 자격증 얘기가 나온 지가 꽤 됐고 네. 이걸 취득하신 분들도 꽤 돼서 근데 일자리는 사실 상대적으로 그에 비해서 굉장히 한정적이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내가 뭐 등록을 해놓고 뭐 기관이나 업체에 등록을 해놓고 일이 있을 때 조금씩 가는 거 정도면 네. 오케이 내가 좋아하는 분야니까 이러시면 상관없는데 네. 내가 주기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뭐 이런 분들은 사실은 관심 갖기는 좀 어려운 직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숲에 대한 어떤 애정, 네네. 나무에 대한 애정,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이 숲과 나무를 친절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네, 재미도 좀 그런 곳에서 좀 재미를 유쾌하게 느끼시. 얘기할 수도 있어야 네네. 되거든요. 네. 내가 좀 말솜씨도 있고 좀 평소에 재밌게 하고 숲도 좋아한다. 그러면 아주 뭐 제격이겠네. 금상첨화죠. 네. 네네. 지금 문자 상담이 하나 들어왔는데 1881번님. 저는 48세 경단녀. 이 경단녀라는 말을 쓰지 말자 뭐 저희가 한때 네네. 저희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애들 다 키워놓고 재취업 마음은 있어도 쉽게 다가가기가 힘드네요. 경력 단절 때문에 괜히 마음도 몸도 쭈글쭈글해지는 것 같습니다. 재취업 잘하는 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네네. 일단 재취업 잘하는 법. 좀 막연하긴 합니다. 예, 네네. 굉장히 지금 포괄적이고 넓어서 그렇긴 네. 한데 사실 모든 직업을 찾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권하는 거는 당신은 어느 쪽에서 좀 더 역량을 잘 발휘하는 사람입니까라는 것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분이 나는 서류 붙잡고 일할 때 훨씬 능력을 잘 발휘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 네. 또는 사람을 상대로 일을 할 때 훨씬 잘하시는 분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해보고 이런 분야에 어울리는 직업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네. 이걸 혼자서 다 하시긴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것은 대한민국의 취업 지원 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심지어 무료로 해주는 곳도 굉장히 많죠. 네. 그런 곳들을 방문을 하셔서 내가 어떤 쪽에 어울리는 사람이고 어떤 경로를 밟아가면 좋을지를 좀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네. 대표적인 게 여성들의 경우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같은 곳들이 있죠.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요. 네네. 네네. 각 지역에 웬만하면 다 있으실 거라서 그런 곳에 좀 방문을 하셔서 네. 내가 어떤 곳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런 쪽에서는 어떤 직업이 좀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그리고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그런 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좀 답이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교통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올림픽대로 김포공항 방면 여의 상류 나들목 한강철교 아래인데 지금 침수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혹시 CCTV 그쪽 돌려줄 수 있는지 빨리 좀 확인 좀 해주세요. CCTV요. 승용차 통제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여의 상류 나들목 지금 그쪽으로 올림픽대로 공항 방면입니다. 제가 여기 경험이 있거든요. 여기 갑자기 물이 찰 수 있습니다. 침수가 될 수 있어서 이쪽은 좀 혹시 경찰 통제가 아직 안 되고 있나요? 현장에. 네. 올림픽대로 공항 방면 여의 상류 나들목 부근 침수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네, 미리 우회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버스 기사님 또 이 방송 듣고 계시는 기사님들 좀 미리미리 거기 돌아서 가실 수 있도록 네, 해주시고요. 네. 자, 50대 중반 여성의 사연인데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자, 저는 5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50살까지 사무직으로 일을 했습니다. 대기업도 다녔고 해외 근무도 해봤고 컴퓨터도 잘하고
회계, 경영, 영업 다 잘하는데 이력서를 내밀 만한 나이를 넘어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퇴사 후 3개월 이상 수백 건의 이력서를 제출해봤지만 나이 때문인지 서류 전형을 넘어서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걸 알아보던 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따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이런 자격증을 따는 게 쉽지 않겠지만 이 자격증을 따면 지금 제 나이에도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소장님, 이렇게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네, 일단 한 가지는 미리 조금 언급을 좀 했으면 좋겠는 것이 네. 이분이 3개월 동안 수백 건의 이력서를 제출하셨다고 하는데 네.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 지원할 때마다 업체에 맞춰서 타겟팅을 정확하게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비슷해 보이면 그냥 제출을 그 서류를 하고. 막 제출하신 건데 원래 업체에 제출하실 때는 조금 더 정교하게 그 업체에 맞춘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예. 근데 수백 건을 진행했는데 회신을 제대로 받지 못하셨다라면 네. 이거는 구직 서류의 문제를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네네. 예.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질문하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나 직업상담사 관련해서 문의하셨는데 네. 실제 이런 분들을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격증, 특히 이제 기술 계열이 아닌 자격증에서는 가장 쉽게 언급되는 것이 이 두 가지 자격증이고요. 네.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취업과 관련해서는 사회복지 쪽이 조금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사회복지 예, 관련해서. 조금 더 일자리가 더 많고요. 네네. 그리고 문호도 좀 넓은 편입니다. 단 이 경우에는 본인에게 복지 마인드가 있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네네. 나한테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을 상담하거나 도울 수 있는지. 예, 그분들을 만났을 때 먼저 지치지 않을 수 있는지. 네네. 생각보다 먼저 지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군요. 그에 비해서 직업 상담사는 직업적 문호는 조금 더 좁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의 기존 경력을 감안하면 잘만 포장을 하시면 네. 진입이 가능할 것도 같은데 네. 저 같으면 구인 공고를 기다리지만 않고요. 네. 오히려 이런 쪽의 업체들의 제안서처럼 자신의 이력서를 먼저 보내볼 보낼 수 있는 거군요. 예. 네.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군요. 이쪽은 상시로 구인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네네. 그래서 조금 더 그런 적극적인 활동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은퇴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게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자격증, 2번 제2의 직업, 3번 연금, 4번 주식계좌인데 자, 소장님 정답은요? 네, 정답은 4번 주식계좌입니다. 네, 불확실성 때문에. 네네, 뭐 투자하실 수 있는데요.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매일 붙어 있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는데 선물 받으실 분 0510번님, 8355번님, 2775, 1805, 3007번님, 0095번님, 1881번님께 저희가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고 또 직접 문자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오늘 소장님과 말씀 저희가 이제 좀 메모해야 되겠다 이럴 정도의 말씀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사람과 직업의 연구소 정도영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자 내일은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와 함께 내일 오전 11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서울생활 나선홍이었습니다.